저희가 아는 바로는 이 D넷을 만들어 놓고 로그인 기록을 피하기 위해서 백도어로 접근하는 방법도 만들어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역시 공수처가 수사해야 됩니다. 로그인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뒤로 볼 수 있는 방안까지 만들어 뒀다라는 것이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바입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그 백도어로 접근한 사람, 그걸 보고받은 사람, 활용한 사람 모두 불법입니다. 검찰 캐비넷은 그 자체로 공포입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철제 캐비넷이 아니라 D넷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캐비넷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이 잘못하지 않아도 누구나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스마트폰에 보관 중인 연인과의 사진, 친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지극히 사적인 파일을 검찰이 나 몰래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민간인 불법 사찰 행위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예규를 만들어 공공연하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검찰은 대검 서버 D넷을 손대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기다려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니라 저들 검찰이 잘못하는 것입니다. 미디어 오늘.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검찰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으로 얻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폐기해야 되는 사생활 정보를 보관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도구인 D넷의 민낯이 드러난 것입니다. 탐사보도 전문 매체인 뉴스버스의 관련 보도는 충격적입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담긴 휴대전화 정보를 검찰이 불법적으로 수집, 관리, 활용해왔다는 것입니다.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는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아무리 수사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영장에서 허용하지 않은 디지털 기계에 담긴 SNS 대화, 문자 메시지, 녹음 자료, 이메일, 동영상 등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나 다름없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진화한 신종 디지털 범죄입니다. 검찰이 캐비넷에 보관해온 민감한 정보를 필요한 때에 꺼내 정적을 탄압하고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은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검찰 캐비넷은 그 자체로 공포입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철제 캐비넷이 아니라 D넷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캐비넷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범죄 행위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곧 밝혀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이 잘못하지 않아도 누구나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스마트폰에 보관 중인 연인과의 사진, 친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지극히 사적인 파일을 검찰이 나 몰래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민간인 불법 사찰 행위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예규를 만들어 공공연하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그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까지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당연히 대한민국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대검찰청 업무 지침인 예규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시부터 검찰공화국을 만들 준비를 미리미리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지난주에 윤석열, 김호수, 이원석 등 전현직 검찰총장과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장 등 특수부 검사들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입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뜻을 같이 하는 야당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자가 확인되면 반드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 공포익 대검 D넷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센터장은 저 우측에 서 계신 판사 출신으로 법제처장을 역임한 김형현 후보가 맡았습니다. 검찰의 불법적인 디지털 캐비넷에 의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우려되는 시민들은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안에 검찰 전자캐비넷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검찰은 대검 서버 D넷을 손대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기다려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니라 저들 검찰이 잘못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민의 황희수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국정조사 추진은 한동훈 대검법에 이어서 혁신당의 2호 공약이라고 딱 2호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동훈 특검법은 1호 법안인 건 맞고요. 그 뒤로 2호 법안 또는 2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것이 2호 법안, 2호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건 갑자기 지금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 보시면 되고, 이미 뭐 저 기자회견문이나 또 고발장, 그다음에 오늘의 김명현 후보의 말씀에도 나왔습니다만은 D넷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이미 확인되었고,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지도 명백하고 엄격한 통제를 통해서 봤다 그러는데 누가 봤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최소 저희로서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반부패 부장은 최소 본 것 같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엄격한 통제하에서 봤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별건 정보를. 누가 보았는지는 로그인 기록 확인하면 바로 확인됩니다. 이거 명백한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명백히 수사에 착수해야 되고, 증거 보존을 위해서 즉각 압수수색해서 D넷을 압수해야 됩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네. 코리아프레스 박기성기자입니다. 지금 고발장이 접수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혐의 입증이 될 만한 증거나 증언 이런 것들이 충분히 현재 당 내부적으로 확보가 된 상태인가요? 예, 이미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와 관련된 무관 정보를 D넷에 탑재했다가 뒤늦게 지웠다는 점은 이미 증거로서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증거는 대검 예규입니다. 대검 예규 자체가 검찰의 조직적인 불법을 지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가 교사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최소한도 이진동 뉴스버스 기자와 관련된 범죄 행위와 관련돼서는 정범이 있고 교사범이 증거로서 밝혀졌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뉴스버스의 기사를 보시고요. 그 피해자인 이진동 기자의 직접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답에서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아까 서울신문 기자님이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아는 바로는 이 D넷을 만들어 놓고 로그인 기록을 피하기 위해서 백도어로 접근하는 방법도 만들어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역시 공수처가 수사해야 됩니다. 로그인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뒤로 볼 수 있는 방안까지 만들어 뒀다라는 것이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바입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그 백도어로 접근한 사람, 그걸 보고받은 사람, 활용한 사람 모두 불법입니다. 예, 저희가 10시부터 언론 인터뷰가 예정돼 있어서요. 이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